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어 실력 평균을 높여줄 영어 트레이너 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회화 잘하려면 이건 하지마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대안도 같이 가르쳐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법책 공부하지 마세요. 특히 초급자분들.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어 공부를 문법책으로 시작해서 문법책으로 끝내는 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마치 수학을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미를 짜 맞추는 거죠.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스토리를 전달하고 상황을 묘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언어인 것이지 문법 공식으로 문장을 해석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법책은 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할 때 참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시다가 문장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나 어순이 정말 이상해 보일 때 그때만 문법책 펼쳐서 모르는 부분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다시 덮으세요. 문법을 문법책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은 문장을 섭렵하면서 문법의 이치와 어순을 스스로 깨달으려고 하세요. 문장을 많이 보시면 혼자서도 거의 다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법에 나오는 예문들은 공부하고 외워도 회화할 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예문들은 문법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최적화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would라는 문법을 배울 때 문법책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I would love to join you for dinner 라는 문장이 있어요. 직역하면 당신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 어역하면은 당신과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는 뜻이죠. 근데 이 문장을 외워도 상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이런 상황이 닥쳐도 이 문장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이 나에게 저녁 식사를 요청했을 때 기쁘게 받아들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를 모르면 이 상황에서 I want to have dinner with you 이런 문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아야 하고 실제로 그 상황에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결국은 문법책에 나오는 예문들은 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문장들이지 여러분들이 회화로 써먹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나 미드로 영어 공부하시면 그 상황 부여가 항상 되어 있죠. 읽으면서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알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문장들을 익히고 외우고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단어책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단어책은 단어 하나 나오고 예문 한두 개 같이 나오는 그런 책 말하는 겁니다. 이런 단어 교재는 영어 시험에는 효과적입니다. 단기간 바짝 공부해서 점수를 따는 거죠.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영어 회화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영어 회화를 할 때 나오는 단어들은 그런 단어책에서 배운 단어들이 아니고요. 원서나 미드에서 반복적으로 봐서 그 쓰임새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은 경우에 나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상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배운 단어들입니다. 그런 단어들이 회화에서 나오지 단어책에서 배운 단어는 절대 우리 입에서 회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make it이라는 수거 표현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Are you coming to the party tonight? 오늘 밤 파티에 올 거야? I don't think I can make it. 오늘 밤 파티에 못 갈 것 같아. I overslept, but I still made it to work on time.
늦잠 잤지만 그래도 제 시간에 출근했어. He dreamed of becoming a famous actor and he finally made it. 그는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는 결국 성공했어. 이 make it이라는 표현은 만들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약속이나 일정에 참여하다, 제 시간에 도착하다, 어떤 일을 해내다 성공하다라는 뜻들도 있어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표현들을 상황으로 익히고 또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 듣고 써먹는 경험을 하면서 이런 표현들이 익혀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단어장 공책을 하나 준비하시고요. 원서나 미드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장에다 그 단어 쓰시고 옆에다 그 원서나 미드에 나오는 문장을 그대로 쓰세요.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그 문장이 뜬금없는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고 기억에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내 주위에 있는 물건들, 일상생활하면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단어나 표현들을 그때그때 사전을 찾아보시고 단어장에 적어두세요. 이 부분은 제가 최근에 게시한 김종국님의 성공영어 공부법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영상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단어장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세요. 가볍게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한 단어를 100번 쓰는 것보다 단어를 짧게 한번 보는 걸 자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단어 공부를 하시면 회화할 때 배운 단어를 그대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어학연수 가는 겁니다. 저희 첫 번째 어학연수 경험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학연수는 미국 UC 데이비스, 즉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부설 어학원에 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기 레벨별로 레벨 1에서 9반인가까지 있었는데 제가 레벨 2였어요. 첫 한 달 정도는 저는 완전 바보로 지냈습니다. 진짜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원어민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도 힘들었고요. 이 부설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학원 원어민반 듣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학교 수업 끝나면 마트, 식당,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원어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근데 기회가 있어도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대화 자체가 거의 안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손짓 발짓 더듬더듬 짧은 영어로 대화를 간신히 하긴 했지만 그걸로 제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저는 부설학원 수업 끝나고 남아서 시청각 학습실에 가서 미드 프렌즈 보면서 영어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드 청취하면서 문장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문장 외워서 다음날 원어민 선생님한테 써먹고 하는 그런 공부를 따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공부를 따로 했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은 늘었던 것 같아요.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험담은 우리나라에서 학원 다니면서 아니면 심지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돈 펑펑 쓰면서 혼자 공부를 한 거죠. 제가 영어 회화를 좀 할 줄 알았으면 그 대학교 원어민 학생들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더 활동적으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회화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을 거고 회화 실력도 많이 늘었겠죠. 여러분들은 마음만 앞서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 어학연수 가세요. 그래야 돈값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려운 원서나 미드로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원서와 미드 공부의 중요성을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무 어려운 원서나 미드로는
꾸준하게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포기하게 돼요. 영어 회화는 꾸준히 공부해야만 잘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경영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영어 강사 15년 동안 하면서 원서를 꽤 읽었습니다. 근데 저도 어려운 원서는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나 역사, 철학 관련된 원서, 이런 어려운 주제뿐만 아니라 일반 소설 중에도 어려운 책 많아요. 저도 끝까지 못 읽은 책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려운 원서에 나오는 문장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 영어가 아니에요. 생활 영어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그 문장들이 내 것이 되고 회화할 때도 나오게 되는데 어려운 책들은 그런 효과는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최근에 추천드린 원서 윈피키드의 일기나 미드 프렌즈, 모던 패밀리 이런 거를 보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본 작품들이니까 아직 이 작품들로 공부를 안 해보셨으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영어 회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 있는데요. 조만간에 그 책들에 대한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빨리 잘하겠다는 이 조급한 마음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현실적으로 영어 회화나 영어 청취를 빨리 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 그 원리, 즉 문법만 터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영어 데이터, 즉 많은 영어 문장들과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게 언제라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기간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루에 평균 10시간씩 영어만 공부하시면 사실 6개월만 해도 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나 일반 학생들이 하루에 10시간을 영어에 투자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하루에 1시간씩 영어 공부를 한다고 가정하면 영어 회화 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년 정도입니다. 5년이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하루 2시간씩 공부하세요. 그러면 2년 반 만에 영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하게 하루에 해야 할 공부량을 정해서 그것을 빠짐없이 매일 계속 수행해 나가세요. 그러면 2, 3년 후에 또는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는 영어 회화를 그리고 영어 청취를 잘하실 수 있습니다.